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시들무에 정말 5천년 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와 주신 김양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김양희님, 정말 오랜만에 친정에 왔어요. 친정이었구나. 공포 친정. 예. 그쵸. 그렇죠.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자, 오늘 김양희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돌공라에서는 약간 시간을 쓰는 헤르미온느인데, 네. 이제 그런 직업적인 거는 많이 남았으니 좀 내려두고, 그냥 네.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하나 좀 소소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시절의 김양희님의 실화 경험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김양희예요. 저는 좀 어릴 때 전학이 좀 잦은 편이었어요. 아빠가 해외 나가시고 엄마도 일을 하시고 동생이랑 저랑 동시에 케어하기가 힘드시니까 저는 할머니랑 고모 댁에서 학교를 또 다니다가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다시 엄마가 계신 지역으로 돌아왔었거든요. 아마 전학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른들도 터 바꾸는 거 까다롭고요. 근데 특히 어린 나이 때는 환경 바뀌는 거, 친구 바뀐다는 거, 이게 정말 좀 큰 이벤트인데 친구한테 정을 주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미 이 동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라왔고 저는 덩그러니 어디서 나타났고 그 무리에 들어가는 것도 먼저 다가가는 것도 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헐뜯지 않을까, 또 초등학교 5학년이면 사춘기고 이러니까 그런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엄마 곁으로 돌아왔을 때는 딱히 친구들이랑 친해지려는 노력을 딱히 안 하기는 했어요. 그냥 학교 왔다 갔다 이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하굣길에 누가 어깨를 탁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봤는데 되게 예쁘장한 여자애가 같은 반은 아닌 것 같고 전학 온 지도 또 얼마 안 돼가지고 멀뚱멀뚱 뭐야? 하는 그런 눈빛으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걔가 너 일반에서 전학 오니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왜? 그러면서 되게 엄청 경계하면서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몇 반이더라? 7반이랬나? 이게 어린 시절이라 정확히 기억은 좀 안 나가지고 아마 7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놀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 당시에는 경계하는 마음도 있기는 한데 친구가 없다고 해서 안 고픈 건 또 아니잖아요. 애기고. 그래서 그 나이쯤 되면 엄마 아빠보다는 친구랑 좀 어울리고 싶고 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허락받아야 된다. 어디서 놀 거냐? 그렇게 했었죠. 그랬더니 다른 학교 친구 있다고 걔네 집 가서 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좀 먼저 다가와줘서 내심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엄마 일하시는 곳에 가서 허락받고 가방도 그냥 그대로 메고 그 여자아이를 따라서 갔습니다. 그 친구 집으로. 그 예쁘장한 애기 이름을 제가 똘순이라고 할게요. 똘순이랑 그 똘순이 친구 집에 가고 있었는데 당연히 새 친구 사귀는 거니까 저는 좀 긴장도 되고 했겠죠. 그 똘순이가 소개시켜준다는 친구는 이제 옥자라고 해볼게요. 옥자 집은 일반 주택이었는데 옥자가 집 대문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옥자가 딱 저를 보더니 안녕, 너가 냥이구나. 얼마 전부터 똘순이가 학교에서 누가 전화가 왔는데 친해지고 싶다고 데리고 온다. 그렇게 말을 했었대요. 그래서 대문이 열고 자 들어와 하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전 집 보면 대문 딱 열고 들어가면 빨래 넣는 시멘트 바닥이 있고 오른쪽 벽 쪽으로 나무랑 막 상추? 작은 나무에 네. 막 그런 거 심어져 있는 작은 화단이 있었고 왼쪽으로는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이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대문 열리니까 옥자 어머니로 보이시는 분이 빨래를 널고 계시고 제가 보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발을 대문 안으로 딱 들여놓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하다가 저는 뒤따라 들어오던 똘순이가 제 눈을 좀 가리는 장난을 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뭐야 하지마 안 보여 막 이랬는데 애가 뭐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똘순이 목소리는 또 앞에서 들리는 거예요, 제 기준에는. 근데 막 이제 눈을 비비다가 눈을 탁 떴는데 삐 하는 그 가위 눌리기 전에 이명이잖아요. 그런 게 들리면서 막
이런 소리가 동시에 막 뒤에 들리는데 그러다가 그 3D 보면 입체 그런 것처럼 새까만 연기? 뭐 형체? 그런 게 확 얼굴을 온 몸을 앞에서 막 덮쳐오는 거예요. 뭐예? 약간 호랑이가 어흥하는 느낌? 그래서 이날 저는 너무 좀 무서워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도망쳤었어요. 뒤에서 똘순이랑 옥자가 부르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그런 것도 안 들리고 그대로 막 도망쳤거든요. 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좀 담담하게 이런 현상들을 마주했었는데 네. 저도 그러지 않은 시절이 있었어가지고 그렇지. 어린 시절이니까. 있는 대로 무서운 티를 다 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뭐 다 모르겠고 그냥 막 도망쳐서 엄마가 일 중이시니까 집에는 또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 막 도망와서 문을 잠그는데 생각해보니까 나 혼자라는 게 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애써 집에 혼자라는 걸 무시하면서 숙제를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엄마한테 친구 집 갔다 왔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안 하면 귀신보다 엄마가 좀 더 무섭거든요, 그때는. 네. 그래서 그때는 휴대폰 있을 때는 또 아니어가지고 안방에 집 전화가 있으니까 안방으로 전화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전화하고 안방에 좀 침대가 있었는데 거기는 또 엄마 아빠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긴장이 풀리고 너무 무서웠던지라 긴장 풀리니까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눈 뜨니까 해지기 시작하면 뭔가 불 켜야겠다 싶은 딱 그 시간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둑어둑해지는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7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당시 딱 집 구조가 현관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동생 방 그리고 현관 정문이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 바라보는 방향에서 화장실 왼쪽이 안방, 그 오른쪽이 제 방 오른쪽 안쪽으로 부엌, 약간 이런 구조였거든요. 약간 되게 전형적인 옛날 아파트 구조였던 것 같은데 안방에서 일어나서 빨리 가서 숙제해야겠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 곧 퇴근한다 싶어가지고 거실에서 물 마시고 방 가려고 제 방문을 딱 지나가는데 그 방문이 살짝 열려 있으면 경첩 사이로 틈이 생기잖아요. 문 꽉 닫으면 틈이 없어지고 그 뒤로 약간 삼각형 피자 모양으로 공간 생기면 경첩 사이 그 틈이 딱 보이는데 거기가 무심결에 지나가는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좀 이질적이다? 이런 느낌? 이상하기는 한데 보지는 못하고 그냥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살고자 하는. 그래서 그냥 물을 가지러 냉장고로 갔어요. 당시 저희 집 냉장고에는 거울이 좀 붙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물을 따라서 마시면서 거울을 통해 그 경첩 부분을 살짝 봤는데 뭐가 번뜩이는 거예요. 이게 그 눈 두 개가 경첩 사이 틈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약간 흑인 연예인분들 장난친다고 불 끄면 눈이랑 치아만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눈만 보여서 근데 그게 또 방에 불도 안 켜고 있다 보니까 약간 짐승 안광처럼 빛나는 순간이 딱 숨을 헉 하고 참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걸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눈이 두리번거리다가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안 보려고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죠. 거울 때문에 보고 있던 거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거실에서 TV 틀고 일부러 시선은 딱 TV에 본 채로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숙제 안 해서 혼나고 그날 잠이 들었어요. 도저히 제 방을 못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그날 밤 자고 있는데 계속 귀가 막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벌레인가 뭐가 날아다니나 싶었고 눈을 안 뜨고 막 손만 좀 이렇게 했죠. 그렇게 잠결에 있는데 점점 약간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아까 옥자네 집에서 들었던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뒤에서 자주 들리는 그런 속삭임이 아니라 대나무 잎 비벼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약간 바람 빠진 휘바람 소리 이게 섞여 들어오는 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불 켜서 방을 볼 용기는 절대 없고 그대로 안방으로 도망을 쳤죠. 그래서 아침에는 자고 눈을 떴는데 사실 아침에는 또 어려서 단순했나? 그날 밤 일보다는 친구 사귈 기회였는데 그 전에 그냥 무서워서 도망온 그 기억만 나는 거예요, 저는. 어떡하지? 학교 가서 말 어떡하지? 화났나? 내 욕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네. 그래가지고 좀 우울하게 가는데 똘순이가 교문 앞에 딱 서 있더라고요. 정문 앞에.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르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먼저 손을 흔들면서 뛰어와서
얘가 저한테 오늘 놀자, 이따가 마치고 옥자 집으로 와라 하고 그냥 다시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안하다 어쩌다 말할 시간도 없었어요. 얘가 막 교실로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뭐 화나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심 기뻤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학교 마치고 미안한 마음에 용돈으로 과자 2봉지 사가지고 옥자집으로 네. 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뛰어가기는 했는데 점점 가까워지니까 어제의 그 일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그 검은 뭔가가 있으려나, 뭐 소리가 또 들리려나, 무서워져서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저는. 주춤주춤 가는데 대문으로 옥자가 빼꼼 얼굴을 내밀고 되게 반갑게 손을 흔들더라고요. 가서 저도 안쪽으로 이렇게 빼꼼하고 했는데 다행히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똘순이가 안 보여서 똘순이는 하니까 옥자가 안에 방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집 안까지 들어가게 됐죠, 이날은. 들어가니까 이제 옥자 어머니가 너가 양이니 잘 왔어 하고 간식 만들어 주신다고 부엌가시고, 거실에 옥자 동생이랑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옥자방으로 갔는데 할머니는 쪽머리 꽂고 단정하게 계셨고, 그리고 눈인사로 막 왔어 그런 인자하신 할머니 모습이셨는데, 동생들이랑 눈을 마주쳤는데 뭔가 되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별 생각이 안 들어서 그냥 옥자랑 똘순이랑 재밌게 놀고 간식 먹고 인사드리고 가는데, 똘순이랑도 방향 달라서 인사하고 딱 등을 도는데 그 동생들 눈빛이 어제 경첩 사이에서 마주쳤던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 눈인지 어떻게 아느냐, 동생 눈이 왜 거기 있냐 하면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설명하기는 힘든데, 그냥 보통 요즘 그 시참하시는 분들다 보면 느낌이 그랬어요. 검정색인데 남자 같았어요. 이런 것처럼. 그 눈이 그냥 그런 눈빛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그냥 순간 머리에 드는 느낌? 분위기가 그랬던 건데, 뭐 제가 조금 더 그런 경험이 많고 있었으면 이상하다 여겼을 텐데, 그때는 어리기도 해서 왜지? 그냥 딱 이 정도 생각밖에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이후에도 뭐 똘순이랑 옥자랑 종종 같이 놀기는 했는데, 저도 이제 슬슬 친구가 생기다 보니까 안 노는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약속 없고 심심하면 우리 그냥 한번 가보는 거 있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식으로 같이 놀고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래서 야 우리는 왜 옥자 집에서만 놀아? 놀이터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옥자가 사실 뭐 내가 몸이 많이 약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처음 놀던 때도 옥자 어머니가 우리 막 만두 간식을 주셨는데, 저는 옥자는 막 생당근, 오이 뭐 이런 거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왜 채소 먹는지가 좀 궁금하긴 했는데, 너는 왜 그거 먹어? 이러면 애 놀리는 것 같아가지고 안 물어봤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이후에 들으니까 얘가 아파서 그랬구나 그냥 요랬었거든요. 그러다 또 한 며칠 뒤에 학교 가는데 똘순이가 또 교문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딱 보고 달려오더니 옥자가 많이 아프다고 다음 주 뭐 무슨 요일에 병문안 가자 이러더라고요. 네. 당시에는 뭐 또 별 생각 없이 아프구나 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그냥 그런 생각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그 다음 주 똘순이가 말한 날에 옥자 집으로 갔어요. 똘순이가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 집 대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처음에 느꼈던 그런 검정색 기운 느낌? 그건 없는데 우리 몸살 감기 오한 드는 것처럼 온몸이 아픈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병문안 인사만 하고 가야겠다 하고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옥자 동생들이 진짜 세상스럽게 펑펑 우면서 막 뛰어와서 저한테 매달리는데, 그때도 스스스스스 이게 또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와, 미치겠다. 애들이 말을 안 해요. 스스스스 욕음만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엄청 질렀거든요. 그래서 매달리는 거 막 피하려고 목 막 털고 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옥자가 되게 힘없이 거실에서 할머니랑 앉아있다가 저한테 매달리는 그 애기들 보고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애들은 떨어지긴 하는데 계속 펑펑펑 울면서 차라리 말을 하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못 벗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아이들 치우면서 오라고 하면서 옥자 언니 친구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해주신 덕분에 이제 들어갔죠. 뒤늦게 본 옥자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진짜 아픈 사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기는 한데 어린 나이에 아는 심각한 병은 암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옥자야 너 암이야? 이랬던 기억이 전 지금도 나는데 옥자가 힘없이 막 웃으면서 너 아는 거 암밖에 없지 막 이랬어요. 나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랑 저랑 그리고 옥자 동생, 옥자 똘순이 이렇게 거실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옥자 엄마 오시면 인사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어디 가셨어? 이러니까 요즘 교회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옥자는 불교였거든요. 왜 제가 이 종교까지 기억을 하냐면 그 염주 말고 되게 짧은 걸 우리가 팔목에 끼는 걸 그걸 단주라고 하는 그걸 옥자도 옥자 어머니도 끼고 있었고 그리고 약간 현관 위에 부적 같은 것도 좀 있었어요 이 집이. 그래서 너네 집도 불교야?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집도 불교니까 약간 그런 공통사 찾은 그런 기쁨?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 교회 다니신다고 하니까 좀 그런가? 뭐 그냥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은 그렇게 옥자 어머니는 못 보고 그 다음 주인가? 일주일에 2-3번 이상은 놀아야 되는데 옥자랑 좀 못 논 지가 오래돼가지고 놀러 갔어요. 혼자 갔어요. 그날은 그냥. 대문이 열려 있어서 발을 들이는데 꽉 하는 막 소리가 집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도 많이 아픈가 싶어서 얼굴이라도 보고 가자고 똑똑했는데 네. 분명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똑똑하고 살짝 당기니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옥자야 하고 들어갔어요 제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환경이 보이잖아요. 그 거실에서의 모습. 진짜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그 순간이 약간 사진처럼 머리에 좀 남아있는데 옥자가 거실 한가운데 딱 누워있고 발치에는 옥자 동생들이 막 울고 있고 네. 옥자 어머니는 옥자 옆에서 성경책 같은 거 들고 기도하고 계시고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이 장면 그 자체가 아니라 옥자 주변에 뭐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연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그림자라고 표현해야 될지 흰 연기, 검은 연기 그냥 온 집에 자욱한 느낌? 그냥 그게 옥자 주변에 제일 많고 그냥 그 집 안에 뭔가 다 스며들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꼭 연마 터진 것처럼. 그래서 순간 불났나 보다 싶은데도 어린 눈에 그림이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불은 아니니까. 무엇보다도 이게 약간 옛날에 괴물이라는 영화 송강호 배우분 나오시는 거 보면 알죠. 그 괴물 같은 그게 아니면 그 생가치로의 가오나 씨가 개구리 먹은 다음 모습. 그런 모습. 그런 검은 덩어리가 옥자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옥자를 막 먹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막. 근데 그 옥자 할머니도 옥자 손 꽉 잡고 계시고 전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발이 열고 옥자 어머니는 제가 온지도 모르는 것 같고 저항 없이 그냥 그 장면 보다가 울면서 그냥 현관 탁 뛰어나왔어요. 또 이게 처음에 검은 거 봤을 때는 그냥 무서워서 나왔는데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저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내 친구는 힘들어해. 이게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울면서 달려갈 때는. 그래서 그날은 집 와서 그냥 밥도 안 먹고 엄마가 걱정해도 졸리다 하고 이불 덮고 잤어요. 그냥 잠이 들었는데 자는데 그 또 소리 그 소리 또 들리는 거예요. 잠이 확 달아나서 벌떡 일어났는데 방 모서리에 옥자 동생이라고 생각되는 덩어리들이 울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느끼기에. 쟤들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지 생각이 들다가 저도 모르게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약간 뚜렷한 애기들 모습이 보이고 처음으로 목소리 들었어요. 언니야 누나야 좀 도와줘. 집에 가줘. 같이 가줘. 하는 걸 그때 처음 들었어요. 목소리를. 내가 뭐 해야 되냐고, 뭐 할 수 있냐고, 나도 무섭다고, 나도 죽는 거 아니냐고 막 울다가 깼던 것 같아요. 그게 꿈이었었어요. 이날 이후에 옥자 집에는 못 가고 계속 고민했어요. 뭘 알아야 도와주고 제가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초등학생이라도 고학년이니까 그나마 드는 생각은 공포영화처럼 약간 귀신 씌웠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귀신 씌웠다 해도 제가 뭐 아니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 시절 제 사리분별과 판단에도 한계가 있고 그나마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건 어른한테 다 말하는 건데 이걸 누구한테 말해요. 그래서 여전히 옥자 보러 가지는 못했어요. 이 시기는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괴로운 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답답함? 그 동생들은 매일 밤 꿈에 와서 그렇게 울지 그런 꿈 꾸는 것도 무섭고 힘들지 되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딱 그 시절에 이러다가 상황이 이러니까 그 옥자집 가서 놀자고 하는 똘순이도 마주치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동안 안 마주치고 싶다 안 가고 싶다 하다가도 괜찮나 걱정도 되고 그러던 중에 학교 가는 길에 똘순이가 또 교문 앞에 있는 거예요. 네. 그 모습 딱 보니까 뭔가 기분이 심장이 100까지 탁 떨어지는 기분? 올 때 왔나? 이런 기분? 아니나 다를까 발끝만 보고 서 있다가 저를 보고 오늘 옥자 병문안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마치고 같이 우리 집 들렸다가 옥자 집 가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옥자 동생이 자꾸 꿈에 나온다, 뭐 운다, 나 그런 거 봤다, 뭐 이런 거 말하면 얘가 믿어줄까? 나라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근데 무섭기도 하니까 그런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나 이상한 애라고 따돌리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근데 이제 그래도 옥자 걱정되는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옥자 집 대문 앞에서 검은 덩어리 얘기를 했어요. 제 말을 들었는데 애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슬슬 좀 눈치를 보고 있는데 똘순이가 양아 나도 사실 그거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사실 귀신 봐 이상하지 하길래 저도 겪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 너 믿는다 나 너무 믿는다 막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똘순이도 살짝 웃으면서 자기도 그거 보고 너무 무서운데 도와주고 싶고 혼자 가는 게 무서워서 저한테 같이 가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똘순이가 자기는 옛날부터 봤다. 점점 덩치가 커져서 무서웠다 하는데 이 말 들으니까 무슨 무모한 마음인지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용기도 좀 나고. 그래서 우리 같이 옥자 도울 수 있으면 같이 도와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둘이 손을 딱 잡고 일어났는데 당연히 막상 들어가려니 좀 무섭죠. 대문은 항상 좀 열려있는 편이라 현관에서 똑똑하고 문을 당겼는데 지금 생각해도 또 뭘 보려나 싶어서 되게 무섭고 심장이 되게 쫄렸던 것 같아요. 막 숨이 턱턱 막히고. 근데 그 거대한 막 소리 내던 그런 건 보이지 않았는데 바닥 쪽으로 막 검은 연기가 가득한 게 보이지는 않는데 있다라는 느낌? 그런데 그날도 옥자 어머니는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옥자도 할머니 옆에 그냥 앉아있고 또 얘들은 울고 있고 동생들은 그냥 달라진 건 구석구석 뭔가 숨어서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아진 거? 그때는 뭐지? 뭐 그런 기분이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갑자기 그런 것들이 있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있었는데 제가 여러 번 노출이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치기 처음엔 바빴다 보니 이제 들어갈 용기도 생기고 마음가짐도 다르고 하니까 근데 피아노 밑에서 빼꼼, 천장 구석에서 빼꼼 뭐 이런 식이에요. 책장 뒤에서 빼꼼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모습 중에 하나가 맨발이었어요. 집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겁나서 시선을 좀 아래에 깔고 막 두리번거리는데 그 옥자방 뒤쪽으로 맨발이 눈에 딱 걸리더라고요. 문 뒤에 숨듯이 딱 발 한쪽만 보였는데 창백한 거 회색? 시멘트 같은 색깔? 절대 사람의 색깔은 아니란 느낌? 누가 봐도 사람은 아니다. 근데 그런 발이랑 옷자락이 보여서 들킬까봐 고개는 막 다른 방향 두리번거리면서 시선만 좀 살살 위로 올렸어요. 네. 머리카락 같은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되게 긴가 생각하면서 얼굴 쪽으로 봤는데 애가 머리가 긴 게 아니라 얼굴이 깨져서 고개가 옆으로 꺾이면서 머리카락이 옆으로 기울잖아요. 그래서 길어 보이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막 떨었는지 똘순이가 손을 잡아 주길래 그게 좀 마음에 안정이 돼서 옥자랑 할머니한테 대체 옥자 왜 아픈 거냐고 네. 똘순이랑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얘기 했더니 옥자가 가만히 있다가 양아 너도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랬죠. 감축이 급급하고 그 당시에는 저도 막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보는 것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내가 똘순이를 딱 보니까 똘순이가 약간 괜찮아 말해도 돼? 이런 느낌으로 끄덕끄덕 해줘서 고갯짓을 하길래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옥자가 내가 아픈 건 신병이래 근데 엄마가 그럴 리가 없대 라고 말을 했대요.
초등학교 5학년이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제가. 네. 신병이라는 거, 뭐 엄마가 그럴 리 없다라는 거, 불교였던 옥자네 엄마가 갑자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거, 그 당시에는 이해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죠, 그런 모습들이. 그때는 뭐 당연히 진짜 그게 뭐야? 이거였어요. 몰라서 뻘뚱멀뚱 아무 말도 못하니까 할머니가 너 무당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 어릴 때 토요미스테리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그거는 안다고. 무당은 뭔지 알았어요. 근데 옥자 그거 해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토요미스테리에서 보는 무당은 해결사였거든요, 저는. 아, 그죠. 항상 마무리를 짓고 무슨 일이 생기면 와가지고 부적 써주고 퇴치해주는 게 제 기억에는 무당이었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는 그게 왜 아파야 되는 이유고 그게 왜 이렇게 분위기가 침울해야 되는 이유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같이 슬픈 척하고 있었죠.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할머니가 막 옥자 애미도 싫겠지 못 잘 거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도 가야 하니까 일어났어요. 네. 그날부터 얘를 어떻게 돕지? 막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당시 저는 엄마 밥 바쁘시고 하니까 주말에는 주로 할머니 댁에 이렇게 있었는데 할머니한테 답답한 마음에 할머니는 어릴 때 혼자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어떻게 했어? 이걸 물어봤어요, 할머니한테. 앞뒤도 없이 물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른들한테 물어봐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물어서 막연하게 들은 대답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 엄마 아빠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날 마음먹은 건 옥자 엄마한테 물어보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말해봤자니까 이건 옥자 일이고 옥자 집 일이니 거기에 묻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리고 주말 지나자마자 바로 뛰어갔어요. 바로 옥자 집으로 가서 이제는 그런 느낌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아니면 옥자에 대한 생각이 커서 그런지 그때는 별로 무섭다는 생각 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관문을 탁 열었는데 다행히 옥자 어머니 계시더라고요. 동생도 울고 있고 옥자도 지난주보다 더 아파 보이고 할머니도 지쳐 보이시고 엄마도 옥자 붙잡고 울고 계시고 그냥 거기서 대고 다짜고짜 아줌마 옥자 무당돼야 안 아프다고 하던데 무당되면 안 돼요? 뭐 이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불킥이긴 한데 그땐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더 나이 먹었으면 절대 제가 안 그랬을 텐데 그냥 의미도 모르고 신병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옥자 무릎에 막 엎드려서 우시던 어머니가 벌떡 몸을 일으키시더니 너는 어디서 뭘 듣고 와가지고 못하는 말이 없냐고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른이니까 화도 내는데 당연히 무섭죠. 내가 예의 없는 짓 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일단 들이받았으니까 할머니가 그러셨다고 할머니가 옥자 무당대에 안 아프다 했다고 지금 할머니도 울고 옥자 동생도 울고 아줌마도 우는데 옥자도 아프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랬어요. 빽빽 소리 지르는 게 제 용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되게 뚫어져라 보시더니 할머니랑 옥자 동생들이 어디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옥자 동생 지금 아줌마 옆에서 울고 있잖아요. 옥자 할머니도 울고 있잖아요. 이랬더니 옥자 엄마가 할머니가 있다고? 이러셔가지고 코에 점 있는 할머니가 울고 있잖아요. 막 제가 소리를 질렀던 게 기억나요. 정말 버릇없기도. 근데 이렇게 막 소리 지르다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른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나이에는. 한참 그러고 있다가 옥자 엄마가 아까보다는 좀 차분해진 말투로 양아 다음에 와라 와줘서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집에 왔고 아줌마가 가라고 했으니 그 집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혼날 것 같고 가면. 그래서 안 갔어요. 그동안 갈 생각도 못 보고 똘순이도 자주 못 보고 그냥 일상생활 보내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똘순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옥자 이사 간대. 학교 마치고 옥자집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서 진짜 학교 마치기만 다 기다렸어요, 그날을. 그래서 마치자마자 막 뛰어갔는데 똘순이도 뒤에서 냥아 하면서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 옥자집에 갔죠. 그러니까 옥자 엄마가 보시더니 양이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본 옥자 엄마 얼굴 중에는 제일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옥자 동생들이랑 할머니는 마당에서 그냥 저보고 웃고 있고 옥자도 자기 방에서 나와서 인사하고 엄마랑 다 같이 마당에 서 있는데 옥자랑 엄마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뭐라고 표현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신받기로 했다, 무당되기로 했다, 그래서 같이 해보려고 한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랑 동생들도 같이 가냐고 했더니 옥자 엄마가 양이는 동생들이랑 할머니가 보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물으시는 거지 했는데 당연히 옆에 있으니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옥자 엄마가 나는 안 보인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할머니 보고 옥자 보고 옥자 엄마 보고 그렇게 막 두리번거리는데 옥자 엄마가 아프고 오만 곳 다 가봤는데 다 무당돼야 된다는 말뿐이고 본인이 받겠다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고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코에 점 있는 할머니가 외할머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의 엄마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듣는 순간에 받아들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셨대요. 그래서 이사 출발 전에 옥자가 똘순이 덕분에 좋은 친구 만나서 잘 해결됐다, 고맙다 이렇게 해서 친구 사귄 거 가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건강해진다고 간다고 하니까 그때도 무당의 의미는 크게 모르고 그냥 잘 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옥자는 이사를 가게 되고 해결돼서 뭐 후련하고 시원하기도 한데 애가 없으니까 아쉽기도 하고 그냥 뭐 별 생각 다 드는데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제일 컸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학교 마치고 옥자네 갈 일도 없겠다 이러고 있다가 그래도 전 똘순이 있으니까 똘순이 반에 갔어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야 똘순이 좀 불러줘 이랬더니 그런 이름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얘조차도 없던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꿀순이가 없다고? 라고 할 때 여전히 지금도 물음표예요. 이거기는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생각을 전 계속 해보다 보니 생각해보니 똘순이랑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제가 없더라고요. 옥자집 말고는. 항상 학교에서도 자기 할 말만 하고 가고 저랑 크게 따로 논 거 학교에서는 대화한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교문 앞에서 뭔가 말하고 가고 쉬는 시간에 저한테 뭔가 말하고 가고 어떻게 보면 쭉 좋게 생각하면 저에 대한 약간의 배려? 제가 혼잣말하면 이상한 애 되니까? 약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제가 사실 신병이라고 하면 신을 안 받아서 아프다라는 이런 직관적인 건 있는데 이게 받으라고 못 살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 귀문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잡귀나 사람 몸을 탐하는 뭔가들이 계속 해코지를 하려고 할 거고 그걸 신들이 지키려는 과정에서 우리도 감기 몸살라고 하면 면역균 싸울 때 아픈 것처럼 이 신병이라는 게 어쩌면 신받으라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런 길이 뚫려 있을 때 막는 과정에서 아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잠깐만, 여태까지 네. 신병에 관련된 거는 항상 그렇게 네. 생각을 했거든요. 신을 안 받으니까 아프게 괴롭혀서 신을 받게 하려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무서운 이야기나 우리 뭐 귀종님들 얘기 이렇게 들어도 그렇게 많이 풀이가 되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신을 받은 건 아니니 잘은 몰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그걸 막느라고 아픈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뭐 그 동생 둘이도 사실 지금 관념에선 동자인가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지켜주러 온 동생일 수도 있는 건데 옥자집에 그런 동생이 먼저 어쨌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니까 그렇죠. 네.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작게나마 제 경험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 때문에 신병이 오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약간 다른 관점이라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왜 김양희님의 사연을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하냐면요. 네. 일단 귀신 보시는 분들의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자세하게 그거를 묘사를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우리 상상을 벗어나서 그래서 더 무서운 거거든요. 옛날에 저만 무서울 순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장례식장 썰도 그랬고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양희님은 그동안 뭐 수많은 일이 있으셨겠죠. 말 못하실 일들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다시 돌아와 주셨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김양희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참여를 한참 많이 하시다가 참여를 못하신 기간도 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김양희 처음 들어보는데 오늘 이야기가 좀 섬뜩하네. 이야기 잘하시네 이러실 수도 있는데 돌변저스 멤버셨어요. 돌변저스 멤버니까 당연히 말씀 잘하고 이야기가 무서운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기존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섬뜩한지 한번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돌비 김양희 검색하셔서 처음부터 정주행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